어제 팔뚝의 추도식에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도중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성악을 전공하시는 분이어서 엇박자는 견딜 수 없다. 조기 수습에 나섰던 그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문 대통령의 좌우 화합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이걸 두고 일부 기사에서는 좌우 참사를 김정숙 여사가 막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이셨나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간 박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좌우 엇박자 나신 거 네. 보니까. 근데 뭐 그런 거에 뭐 흠이나 하자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이제 김정수 여사가 성악 전공이시니까 이렇게 네. 바로잡아주는 모습이 그냥 좀 뭐라 그러지? 약간 예뻐 보이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실수가 나오는 것도 좀 웃으면서 국민들이 볼 수 있고 그 실수를 네. 바로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시면 참 진짜 박치시긴 하네요. 지금 계속 양쪽이 어긋나시는데 네. 김정수가 바로잡아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네.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또 하나 위안을 받는 것은 대통령도 말이지 네. 저렇게 뭐 틀리면 옆에서 저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구나. 네. 대통령도 뭐 엇박자 낼 수 있고 아까 박치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박치도 있을 수 있고 한다. 이런 점에 오히려 이제 친근감이 가는데 네. 아까 고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장면, 이런 인기 또 대통령의 그런 소탈함 이런 것이 정말 시종일해가지고 임기 마치고 저 청와대를 떠나시는 날까지 그렇게 이어졌으면 아마 국민들 모두 그렇게 바라겠죠. 예. 지금 오늘 약간의 이걸 해프닝이라 봐야 되나요? 문 대통령이 영부인의 내조에 만족했을지 해당 게시물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가 바로 삭제가 됐어요. 네, 이게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엇박자 게시물 사실 이게 흠이 아니라 되게 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귀여워 보이는 모습, 좀 친근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리트윗했다가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도 리트윗했네라고 이제 포착을 했는데 이제 리트윗하고 이제 직후 이제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는데 그 사실까지 네티즌한테 좀 화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거는 소탈하게 많이들 봐주시는 장면이긴 한데요. 워낙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서로의 동반자 관계가 과거에서부터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아내의 생일에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올렸던 깨소금 같은 메시지를 뒤로 하고 부인은 이 연예인의 잘생긴 남자 배우를 언급하면서 많은 분들이 웃기도 했거든요. 뭐 캠퍼스 커플로도 워낙 유명했고 네. 또 두 분의 그런 사랑 얘기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다 친근하게 알고 있을 텐데 네. 그 생일 같은 때 이렇게 또 부인한테 이렇게 SNS를 보내서 생일 축하를 하고 네. 저도 비슷한 연배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해갖고 좀 민망하고 뭔가 좀 닭살이 돋는 것 같아갖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두 분은 참 국민들 보기에 네. 부부의 사랑이랄까 그런 것이 저런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이고 이런 걸 떠나서 부부가 어떻게 서로 네.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또 사랑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은근하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문 대통령 의문의 일패라고 하면서 유쾌한 부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달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그런데 남편에게는 제인 씨라고 부르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부인을 어떻게 부르는 건가요? 어이라고 어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김정숙 여사의 행보를 보면 과거에 이 SNS에 올렸던 글이나 네. 굉장히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이물리향 행진곡에 손 맞추는 것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에 권양숙 여사가 사실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 권양숙 여사의 손 박자를 보면서 박자를 맞춰줬던 거예요. 그 네. 부분까지도 보면 굉장히 센스가 있고 배려가 있다는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상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부인에 대한 호칭을 잘 못합니다. 어이는 2012년이니까 이제는 그렇게 또 안 부르시겠죠. 그런데 네.
저는 경상도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대한민국 남자들이 되게 그래요. 왜냐면 아. 제가 옛날에 하숙할 때 보면 그 하숙집 그 주인 충청도 분이었는데 나봐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전부 호칭에 부인에 대한 호칭에는 근데 아마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뭐 저희들 세대만 해도 저 의 정도가 아마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분들이 앞으로 펼칠 행보 중에는 정책적인 행보도 있겠습니다만 뒤로 보이지 않는 기부 행렬도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 내외 소장품이 경매로 판매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내놓으셨던 게 셔츠, 바지, 원피스, 머플러 같은 거네요. 그 이제 지난 1월 17일 날 한 번 네. 있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되고 이제는 영부인이 되셨지 않습니까? 영부인이 그렇죠. 되시고 나서 5월 27일 날 또 한 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물품들을 경매에 내놓기로 했는데 5월 27일 날 광주 재능기부센터에서 그러니까 진월국제 테니스 광장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 내외 소장품이 이제 경매에 붙여집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아까 그 무슨 등산복, 그다음에 아까 뭐 곰키, 뭐 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막 지금 완판되고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거를 감안할 때 굉장히 경쟁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판매된 수익금이 전액 소외이웃돕기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거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뭐 쓰지 않던 물건들을 내놓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내외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또 기념해서 가질 수 있는 또 거기서 얻는 수익금을 가지고 소외계층을 돕는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역시 좀 의미 있는 행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들렸던 소식엔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가 작년에 연봉 절반인 9천만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비우면서 채우는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통령 내외 그리고 공직자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수 여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하면서 자신의 캐리어 가방을 직접 차에다 싣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하지 않았었나요? 보통은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수행원들이 한다거나 이제 주변에서 하는데 김정수 여사 지금 나오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캐리어를 들어서 차에 실는 모습. 근데 저런 모습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모습이잖아요. 네. 저런 모습들이 소탈하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다른 분이 또 캐리어 때문에 좀 논란을 일으킨 게 아, 사실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 말이죠. 그 김포공항에서 아마 수행원을 보고 나서 자신의 짐을 슬쩍 이렇게 밀어 넣어준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이길래 그렇게 많은 누리꾼들이 지금 화제에 두고 있나요? 네, 일본에 일주일 정도 체류를 하다가 이번에 네네. 한국으로 딱 돌아오시는 장면인데 들어가면서 게이트가 딱 열리는데 지금 좀 전에 보시면 네. 시선은 정면 응시하면서 네. 캐리어를 옆으로 싹 미는데 그거를 이제 수행원이 딱 잡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저 영상이 딱 공개되고 굉장히 많은 누리꾼들이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뭐 오늘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 오전 내내 1등이 김무성 그리고 네. 3위가 노룩패스였습니다. 농구할 때 안 노룩패스가- 보면서 이렇게 쓱 주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 모습 자체가 좀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네. 수행원을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비난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도 이제 SNS를 통해서 비난 대회를 가세를 했는데 네. 저 받았던 이 수행원은 근데 김무성 의원이 이제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긴 하지만 평소에 굉장히 자상한 편이고 네. 2012년에 저 보좌관들을 상대로 해서 가장 함께하고 싶은 국회의원에서 1위로 뽑힌 게 김무성 의원이다. 그러니까 네. 저 장면은 이제 지금 인터뷰하는 장면 보이시죠? 네. 인터뷰를 예견이 돼 있어 예상이 돼 있어서 나와서 빨리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캐리어를 수행원한테 이렇게 슬쩍 밀어주는 게 네. 아직 굉장히 이렇게 무뚝뚝하고 거만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김무성 대표는 또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그런 것까지 해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웃으면서 자꾸 이런 거 다루면 나 고소할 거야. 이렇게 약간 반농담식으로 네. 그러면서 그냥 이 사태가 일정한 해프닝 정도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해프닝이고 뭐 나 이런 거 내가 일일이 해명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그 받는 게 저기 무슨 기계가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이 받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 번이라도 누님끼리라도 한 번 좀 써, 나 왔어 이러고 이거 받아가 이러고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런 스타일이 전혀 대중적이지 못한 스타일이다. 근데 네. 자신의 신분은 대중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정치인이 누가 뭐 사장이 와서 저런다면 사람들이 그 버릇 그냥 나오는 건 이러고 말겠지만은 네. 정치인이 그것도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사람 보지도 안 하고 말이죠. 거들떠보이더라고 옆으로 휙 밀어버리는 이런 모습은 좀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님 그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십시오. 오전에 국회에서 이제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연석회의가 네. 끝나고 기다렸다가 물어봤습니다.
동영상이 6만 건 정도나 이 조회가 됐는데 김무성 의원이 그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냐라고 이제 취재진한테 되물었고요. 네. 취재진들이 수행원을 이제 보면서 밀어줬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그거를 왜 해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바쁜데 일이나 하자. 네.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말아라. 이렇게 뭐 나중에는 이제 반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나름 김무성 의원을 생각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달라고 했던 건데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해서 기자들이 사실은 조금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해외에서도 당당한 그러니까. 한국 정치인하고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 뭐 동영상이 당당한 말이죠. 한국 정치인이 아니라 거만한 한국 정치인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김무성 전 대표가 무슨 거만하고 꼭 권위적이라는 의식을 갖고 저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아주 소탈하게 뭐 네. 얘기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또 이렇게 나이도 들고 다선을 하다 보니까 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쭉 밀어준 게 좀 눈길이라도 보든가 눈길이라도 보냈든가 아니면 말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되는데 저 모습만 봐서는 오해를 살만하기 때문에 김무성 네. 대표도 뭐 아유 내가 뭐 실수한 것 같다. 난 뭐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비쳤다면 그거 참 죄송하다 뭐 이런 정도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 가서 무슨 엄청난 구상을 하고 오신다겠는데 지금 워낙 뭐 바른정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무슨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가 더 궁금합니다. 제왕적 권력 분산하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는 개헌 요구를 하셨던데요. 이게 워낙 문 대통령 자체가 스스로 양복 상의를 벗고요. 의자를 밀어넣는 행보를 보여주다 보니까 정치인, 이제 달라진 시대, 시선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에 많은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범상치 않게 해석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도 바로 그런 점을 생각을 했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그야말로 소탈한 정치 시대에 이렇게 문 대통령하고 너무 그 행태가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억울하긴 억울하겠죠. 억울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몸에 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행동이 그냥 항상 이 행동이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행동 때문에 저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박수를 받을 때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하시고 뭐냐면 권위주의 철폐 무슨 뭐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제 바꾼다 뭐 개헌한다 뭐 이런 모든 제도를 바꾼다 네. 의식을 바꾼다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자신의 철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말로서는 지어낼 수 있지만 이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네.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바로 이 점 체질화한다. 그러니까 권위의식을 털고 그야말로 서민의식을 체질화하는 이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뭐 저도 이렇게 몇 번 봤지만 네. 참 저분도 소탈하긴 소탈해요. 그런데 기자들 앞에서 말을 뭐 툭툭 하고 그냥 예사로하는데 경상도 사람들 저도 그렇거든요. 네. 왜냐하면 말 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저는 열심히 이제 말을 올리는데 듣는 사람은 계속 저 사람이 왜 자꾸 말을 그렇게 낮춰서 하냐고 이렇게 해서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런 점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들을 때 어떻게 듣냐를 이걸 생각해야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 이게 그건 전혀 소용이 안 됩니다. 해명하는데.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야당의 대표적인 인사로서는 오히려 더 대통령보다 더 한 발 앞서서 대중적인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의원님 좀 섭섭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좀 귀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0.5초 밀어넣기였는데요. 천 개의 거울 위에 그리고 거울 속에서 살고 있는 정치인의 진면목을 저희가 오늘 목격을 했습니다. 이제는 1000개의 거울이 아니라 5천만의 국민들이 어제 팔뚝의 추도식에서 이모리안 행진곡을 합창하는 도중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성악을 전공하시는 분이어서 엇박자는 견딜 수 없다. 조기 수습에 나섰던 그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문 대통령의 좌우 화합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이걸 두고 일부 기사에서는 좌우 참사를 김정숙 여사가 막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이셨나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간 박치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좌우 엇박자 나신 네. 거 보니까. 근데 뭐 그런 거에 뭐 흠이나 하자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이제 김정수 여사가 성악 전공이시니까 이렇게 네. 바로 잡아주는 모습이 그냥 좀 뭐라 그러지? 약간 예뻐 보이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봐 이러고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전부 호칭에 부인에 대한 호칭에는 근데 아마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뭐 저희들 세대만 해도 저 의 정도가 아마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분들이 앞으로 펼칠 행보 중에는 정책적인 행보도 있겠습니다만 뒤로 보이지 않는 기부 행렬도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 내외 소장품이 경매로 판매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내놓으셨던 게 셔츠, 바지, 원피스, 머플러 같은 거네요. 그 이제 지난 1월 17일 날 한 번 네. 있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되고 이제는 영부인이 되셨지 않습니까? 영부인이 그렇죠. 되시고 나서 5월 27일 날 또 한 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물품들을 경매에 내놓기로 했는데 5월 27일 날 광주 재능기부센터에서 그러니까 진월국제테니스 광장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 내외 소장품이 이제 경매에 붙여집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아까 그 무슨 등산복, 그다음에 아까 뭐 곰키, 뭐 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막 지금 완판되고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거를 감안할 때 굉장히 경쟁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판매된 수익금이 전액 소해이웃돕기에 이제 포착을 했는데 이제 리트윗하고 이제 직후 이제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는데 그 사실까지 네티즌한테 좀 화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거는 소탈하게 많이들 봐주시는 장면이긴 한데요. 워낙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서로의 동반자 관계가 과거에서부터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아내의 생일에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올렸던 깨소금 같은 메시지를 뒤로 하고 부인은 이 연예인의 잘생긴 남자 배우를 언급하면서 많은 분들이 웃기도 했거든요. 뭐 캠퍼스 커플로도 워낙 유명했고 네. 또 두 분의 그런 사랑 얘기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뭐 다 친근하게 알고 있을 텐데 네. 그 생일 같은 때 이렇게 또 부인한테 이렇게 SNS를 보내서 생일 축하를 하고 네. 저도 뭐 비슷한 연배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해갖고 좀 민망하고 뭔가 좀 닭살이 돋는 것 같아갖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두 분은 참 국민들 보기에 네. 부부의 사랑 뭐이랄까 그런 것이 저런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이고 이런 걸 떠나서 부부가 어떻게 서로 네.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또 사랑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은근하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문 대통령 의문의 일패라고 하면서 유쾌한 부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달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그런데 남편에게는 제인 씨라고 부르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부인을 어떻게 부르는 건가요? 어이라고 아, 어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김정숙 여사의 행보를 보면 과거에 뭐 이 SNS에 올렸던 글이나 네. 굉장히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이물리양 행진곡에 손 맞추는 것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에 권양숙 여사가 사실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 권양숙 여사의 손 박자를 보면서 박자를 맞춰줬던 거예요. 그 네. 부분까지도 보면 굉장히 센스가 있고 배려가 있다는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상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부인에 대한 호칭을 잘 못합니다. 어이는 2012년이니까 이제는 그렇게 또 안 부르시겠죠. 아니 그런데 네. 저는 경상도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대한민국 남자들이 되게 그래요. 왜냐면 아. 제가 옛날에 하숙할 때 보면 그 하숙집 그 주인 충청도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약간의 실수가 나오는 것도 좀 웃으면서 국민들이 볼 수 있고 그 실수를 네. 바라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시면 참 진짜 박치시긴 하네요. 지금 계속 양쪽이 어긋나시는데 네. 김정수가 바로 잡아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네.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또 하나 위안을 받는 것은 대통령도 말이지 네. 저렇게 뭐 틀리면 옆에서 저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구나. 네. 대통령도 뭐 엇박자 낼 수 있고 아까 박치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박치도 있을 수 있고 한다. 이런 점에 오히려 이제 친근감이 가는데 네. 아까 고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장면, 이런 인기 또 대통령의 그런 소탈함 이런 것이 정말 시종여일해가지고 임기 마치고 저 청와대를 떠나시는 날까지 그렇게 이어졌으면
아마 국민들 모두 그렇게 바라겠죠. 예. 지금 오늘 약간의 이걸 해프닝이라 봐야 되나요? 문 대통령이 영부인의 내조에 만족했을지 해당 게시물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가 바로 삭제가 됐어요. 네, 이게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엇박자 게시물 사실 이게 흠이 아니라 되게 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귀여워 보이는 모습, 좀 친근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리트윗했다가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도 리트윗했네라고